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일요일이고요. 제가 요즘 아주 자주 오고 있죠. 뉴캐스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요거인데요. 제가 마이디어 스웨터 뜨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코를 잡았습니다. 코를 잡고 지금 레글런 늘림 해가면서 뜨고 있고, 아직 앞판 합치는 데까지 반 정도 떴나? 반도 못 떴나? 그런 상태이고, 반 정도 떴을 거예요. 아무튼 오랜만에 정말 캐스트온 상태일 때 캐스트온 했다고 보여드리네요. 전에는 막 이만큼 뜨고 막 캐스트온 했다고 보여드렸는데, 간만에 좀 일찍 가져온 뉴 캐스톤입니다. 실은 도톰 메리노 니트 컨테이너 제품이고요. 도톰 메리노 라인의 색깔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어쨌든 삼합을 했을 때 멍석 게이지가 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게이지는 딱 맞아 보이는데 질감이 엄청 찰떡 같은 질감은 아니긴 합니다. 뭔가 열매다리틀 실이나 솜솜뜨개에서도 그 연사실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마 딱 잘 어울렸을 것 같고, 얘는 사실은 풀오버보다는 가디건 뜨는데 더 어울리는 편물인 것 같은데, 뭔가 되게 힘이 있고 잘 안 풀립니다. 이게 좀 풀어지면서 채워져야지 뭔가 풀오버 맛이 나는데, 대신에 튼튼할 것 같아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이지가 맞아서 잡은 거라서 아직까지는 색깔이 마음에 드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색깔 자체가 좀 차분하다 보니까 부담 없이 입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코코 블라우스라는 저의 도안이고요. 카라 블라우스 형태이고, 여기에 무늬가 쭈루루룩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 무늬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오랜만에 입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풀르고 버튼밴드를 풀고 다시 떠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석 똥딱 단추를 버리고, 그러니까 만들 때의 불편함을 버리고 자석 말고 그냥 일반 똑딱 단추로 바꾸면은 제가 입고 벗을 때에는 불편한데 달 때에는 그냥 바느질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삼모사로, 원래는 조삼모사였는데 조사모삼으로 만들 때의 힘듦을 회피하고 입을 때마다 불편한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똑딱 단추는 투명도 있고 금속도 있고 사이즈도 여러 가지 사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달래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끝내고 싶어요. 실정리도 지금 한 바가지 남아있는데 걔까지 생각하려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 이거를 다 풀고 실도 모자랄 텐데 언제 다시 주워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이쯤에서 만족할랍니다. 저는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캐스톤 한 거거든요. 요거를 오늘 패야 되는데, 지금 아이패드로 촬영하고 있는데 아이패드로 도안을 보면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캐스톤 했다는 얘기만 간단하게 전하고 좀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잘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유캔입니다. 오늘 양말 나머지 한쪽 끝내줬고요. 실정리하고 세탁하면 선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끝났고, 쭈글쭈글하지만 마이 디어 스웨터
한쪽이 아니라 그 넥 부분 합치기 직전까지 딱 가마코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도안에서는 케이블 캐스톤을 활용해서 코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케이블 캐스톤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말을 안 듣고 가마코로 진행을 했습니다. 무늬가 케이블이 뜨기 편하려고 전 좀 좁은 케이블을 쓰거든요. 그래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죠? 너무 쭈글쭈글해서 안 보이네요. 어떻게든 용을 써보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 난리 났다. 여러분, 제가 개 산책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후루룩 촬영을 하고 끝나고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엄청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방한템을 진짜 떠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가보니까 진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개 산책할 때 제가 여기에다가 후리스 조끼, 집업 조끼 하나 입고 나갔는데 몸은 괜찮거든요? 근데 손이 너무 시려워요. 제가 장갑이 몇 개 있지만 직접 든 장갑은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장갑을 캐스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얼굴도 엄청 추위를 타거든요? 제가 겨울이 오면 눈이 추워서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눈물이 나요. 근데 아직 11월인데 벌써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안경잡이거든요. 안경잡인데 아직은 안 그러는데 겨울에 이제 추울 때 밖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면 뿌옇게 김설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의 단점이 있는데 겨울에 또 겨울의 단점이 있다는 거를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빨리 방한템으로 모자, 장갑, 목도리를 떠야 되는데요. 그거 말고도 뜨게 할 게 많은데 사실 제가 소품을 잘 안 떴던 이유는 소품을 떴을 때 완성했다는 쾌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품 뜨는 걸 피해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생존을 위해 떠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목표였던 안목 합치기 전까진 다 떴으니까 얘는 잠깐 치워두고 사실 오늘 제가 드디어 이 페어 스퀘어를 뜰 수 있을 것 같아서 튜토리얼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도 캐스톤을 할 겁니다. 최근에 맨날 같이 왔더니 할 말이 별로 없어. 언젠가 할 말이 폭발하길 바라면서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니드모어이고 니드니츠님의 도안이고요. 여기가 왜 이렇게 구겨졌지? 아, 이 조끼 안에서 이렇게 구겨진 채로 지퍼를 올려서 그런가 봐요. 엄청 구겨졌네. 실은 열매달 이틀에서 구매했던 무슨 실 라인 이름을 모르겠네. 제가 열매달 이틀 실을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 도톰하게 연사된 실이 저의 취향이 딱히 아니에요. 저는 가는 실 좋아하고 두껍게 할 거면은 합사된 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뜨개 하기 어려운 것만 골라서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열매달 이틀에서 좀 유명한 라인이었어요. 온화, 연화, 온유 셋 중에 하나고요. 자몽 컬러인가 그레이프 호르츠 컬러인가 아무튼 자몽 어쩌고 색깔입니다. 이거 색깔은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쁜 웜톤의 컬러이고 제가 이런 색에 정말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제 퍼커를 알기 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그 스웨트셔츠, 맨투맨이 요런 색이었는데 걔를 한 7년인가 8년인가 입고 아직 안 버렸어요. 요새도 가끔 입는데 걔는 아무래도 면 제품이고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목도 다 늘어나서 지금 옷이 엄청 처졌거든요. 그래서 걔를 보내주고 대체템으로 사용을 하려고 요거를 떴는데 결론적으로는 요것도 입고 저것도 입고 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니드모어였습니다. 저는 니드모어를 두 개를 떴고 하나는 요런 실로 떴고요. 하나는 좀 팬시안으로 떴어요. 그래서 팬시안으로 뜬 거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활용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워낙 좀 튀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뜰 때쯤에는 되게 튀는 니트가 갖고 싶었었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하고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어요. 튜토리얼을 찍고 있는 유캔입니다. 지금은 튜토리얼이랑 튜토리얼 사이에 조금 떠줘야 되는 구간이 생겨서 돌아왔어요. 제가 지금 되게 자세하게, 제 나름대로는 자세하게 튜토리얼을 찍고 있는데 잘 보이게 찍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혹시 튜토리얼을 시도해보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삼각대에 핸드폰을 끼우고 일로 가야 보이나? 요렇게 가랭이에 끼우고 이 화면을 보면서 잘 찍히고 있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뜨고 있는데 제가 자꾸만 이 화면을 본다고 편물을 안 보면 편물에 이상한 데를 찌르고 편물을 본다고 화면을 안 보면 점점 손이 화면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당히 어렵지만 어떻게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튜토리얼을 찍는 사이에 벌써 해가 졌어요. 다 지지는 않았고 조명의 역할을 해줄 수 없을 만큼은 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방의 불빛을 이용해서 튜토리얼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켰는데 무슨 얘기였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이제 깜빡깜빡하게 되나 봐요. 여러분 혹시 Fair Square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제가 영어권이신 분들은 이름이 뜬금없고 웃기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비영어권이신 분들은 이 표현이 뭔지 몰라가지고 뭔 소리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영어권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아는 표현이겠지만 fair square는 아주 정확하게 공평하다, 나무랄 데 없이 공평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조금 직역한 느낌인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서 쓰인다고 하면 될까? 뭔가 그럼 됐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됐네 이런 느낌으로 that's fair square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옛날이라서 맞는 용례인지는 모르겠네요. 말하고 나니까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튜토리얼을 찍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처음으로 동영상 튜토리얼 첨부해서 도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뜨는 부분들은 촬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많고 뜸한 부분도 많아가지고 계속 떠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장갑이니 모자니 이런 거는 오늘 촬영분이 끝나고 나면 캐스톤을 해보던가 하겠습니다. 저 실도 감고 싶은데
제 전동 와인더가 중국산 저렴한 제품이어가지고 밤에 감기에는 소음이 좀 많이 심하거든요. 이 얘기를 뜻친 분들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블러 언니는 제가 얘기해줘가지고 요거 샀다가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국산으로 바꿔서 저소음? 완전 소음이 없대요. 엄청 적은 소음이라서 그거 밤에도 감는다고 하는데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돈이 좋긴 좋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저도 조만간 거금을 들여서 조용한 국산 전동 와인더로 바꿀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저렴한 제품을 찾았을 때 3, 4배 차이인 거지 보통 한 7배? 8배 정도 차이 나기는 할 거예요. 제가 수평기도 사놓고 썩혀두고 있는 마당에 전동 와인더는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전동 와인더를 더 자주 쓰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마이 디어 스웨터 지금 한창 뜨고 있는데 실은 제가 찰떡 조합이고 예쁠 것 같아서 골랐다기보다는 일단 멍석 무늬를 냈을 때 게이지가 딱 맞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이디어 스웨터는 어두운 색, 그것도 유색 찬란하게보다는 좀 차분한 색감으로 뜨는 게 예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색들을 입으면 얼굴이 죽습니다. 근데 조금 편하게 입고 싶기는 한데 얼굴은 죽고 싶지 않아서 밝은 색 중에서 차분한 색을 골라서 뜬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쏙 들지는 않습니다. 그 도안의 느낌 자체는 더 차분한 색이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멀리에서 뜨고 있어가지고 뭐 뜨고 있는지 아닌지 코빼기밖에 보이지가 않죠. 이 아이패드 거치대가 자꾸만 고꾸라져서 저는 제 발의 노출을 원치 않는데 자꾸만 저의 다리를 찍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채널에 뜨게 하시는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약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안 보는 채널이기는 한데 침착맨 채널 보듯이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뭐 작업할 때 틀어놓고 팟캐스트나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뭔가 이게 재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내내 거의 뜨개 얘기만 하니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댓글을 써달라고 구걸을 했더니 또 우리 친절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또 댓글 보는 재미 마음껏 누리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앞뒤판 합쳤으니까 이거 튜토리얼 찍고 배색 요크 가디건 그거 실 정리한 다음에 똑딱 단추 달아주고 실 감고 요렇게 하고 싶거든요. 계획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어두컴컴해져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바꿔가지고 다르게 떠볼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막상 그다지 많이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똑같이 도안대로 써놓은 대로 뜨고 있고 제가 옷이 많이 작아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탁하자마자는 좀 많이 작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입고 활동하다 보니까 몸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다시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핏이 막 꽉 낀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떠도 될 것 같아요. 아, 생각났어. 나 무슨 얘기하러 왔는지. 저 스와치 내는 얘기 하려고 왔어요. 스와치를 많이들 내시고, 저도 내고 작업에 들어가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늘 미리수마다 평균적으로 나오는 코수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뜨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말고 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니트라는 게 되게 유연한 조직이잖아요. 게다가 딱 코를 잡자마자 조금 뜰 때에는 편물에 힘을 100%로 주면서 뜰 수 있는데 점점 편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에 힘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돼가지고 그 스와치로 뜬 손땀이랑 이제 편물을 뜬 스와치가 아니라 편물을 뜬 거랑 게이지가 다르게 나올 확률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수축률도 있죠. 편물이 클 때보다 작을 때 훨씬 많이 줄어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옷이 편물이 당연히 스와치 낸 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몸에 입었을 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 수축이 있다 하더라도 처지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계산해서 뜨시게 되면 생각한 거랑 다른 핏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희한하게 몸통이랑 소매랑 수축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게이지를 낼 때 나는 게이지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대로 오류가 일어날 수 없다, 오차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게이지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뜨시고 만약에 도안에서 제시한 게이지보다 내게 코수가 좀 모자라요. 아니면은 단수가 좀 모자라. 그러더라도 어차피 뜨면서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맞춰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었을까? 제게 게이지가 엄청 매서운 게이지라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나? 아닌데. 그냥 이 촬영해야 되는 부분이랑 그 촬영해야 되는 부분 사이사이에 이 비는 조용히 떠야 되는 이 시간. 그렇다고 자리를 옮겨서 영상 시청하면서 뜨기에는 너무 금방 돌아야 되는 이 구간을 때우려고 제가 돌아왔나 봅니다. 그러면은 몇 단 떴는지 한번 볼까요? 집에 가족들이 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강아지가 엄청 짖는데 그래서 튜토리얼에 개가 짖는 소리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랑 강아지랑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촬영하는 거라 물론 튜토리얼도 그랬지만 저랑 강아지랑 오디오가 물리잖아요. 근데 튜토리얼 촬영하면서는 제가 말이 딱 끝났을 때 기가 막히게 왕! 하더랍니다. 요번 단 뜨고 나면은 튜토리얼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른 날에 또 만납시다. 만납시다. 안녕. 오늘은 11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제가 왔습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방에 보일러를 조금 틀어놨어요. 원래 이제 정해놓은 온도보다 더 낮아지면은 보일러가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제가 제 방이 보일러가 돌 정도의 기온이 아니었는데 일부러 온도를 좀 올려서 돌렸고요. 그 이유인 즉슨 제가 요 무늬로 옷을 떴잖아요. 그래서 걔가 좀 마르라고 바닥에 뉘어놓고 어제 세탁했는데 왠지 한참 동안 안 마를 것 같아가지고 겨울에는 보일러 찬스로 좀 잘 마르잖아요. 그래서 틀어놓고 왔습니다. 오늘은 와인딩을 하는 날을 가졌는데 우선은 제가
모자를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뜬 가디건이랑 매칭 비니이고요. 얘가 정수리가 좀 못생겼네. 약간 제 맘대로 떴어요. 뭐 참고를 하기는 바늘 이야기의 홈스펀 비니 튜토리얼을 참고를 하기는 했는데 얘를 옷을 5mm로 떴다 보니까 그 홈스펀 비니는 4mm로 뜨는 도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딱 맞지는 않아가지고 요거 참고만 하고 게이지를 환산해가지고 처음에 콜을 잡았어요. 그래서 환산을 했더니 저는 75콜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늬가 안 맞으니까 78코로 잡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다이아몬드 무늬 말고 중간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가는 무늬가 있어요. 그거를 뜨려고 했는데 뿔싸. 무늬단 딱 시작해보니까 이 밑에는 이미 이거 접어서 같이 모아서 뜬 거라서 여기 2배 정도, 10cm 정도 뜨고 접은 거였고요. 10cm 동안 신나게 뜨고 무늬에 들어갔는데 10코를 더 잡은 거예요. 그래서 78코를 잡고 싶었는데 88코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풀르기는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떴는데 78코로 잡으면 이거 무늬 하나만큼 없는 거거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신생아 사이즈로 뜰 뻔했어요. 그래서 코 잡기 실수로 뭔가 커졌지만 그래서 다행히 머리에 들어가는 비니가 되었고요. 이 주림 라인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네요. 이거는 생각지 못했는데. 아무튼 비니를 떴고 실정리를 해서 이제 세탁을 할 겁니다. 실정리는 했어요. 다 했고 얘를 실정리를 하면서 돗바늘을 꺼낸 김에 이것도 바인도프를 한 지는 오래됐었는데 실까지 숨겼습니다. 위에 엄청 플레어지죠. 그 이유는 제가 엘라스틱 바인드 오프를 해서 신고 벗는 데에 물이 없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좀 볼품 없지만 신어보면요. 이렇게 쑥 들어가고 반대쪽도 무리 없이 그냥 우리 시판 양말 신는 것처럼 쏙 들어가고요. 핏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세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핏으로 완성이 됐고 발목도 잘 맞고요. 발도 잘 맞고 문제는 제가 그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발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낙낙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단수를 나름 체크를 하면서 뜬다고 떴는데 길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꿈치 부분을 기준으로 딱 잡아서 펼치면 이것 봐요. 차이가 좀 나요. 그쵸?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는 뭐 저를 향한 사랑으로 품고 잘 신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를 실정리한 김에 얘도 실정리를 했고 둘 다 세탁하면 돼요. 세탁을 여러분 뜨개 옷을 다 뜨고 세탁을 하기 귀찮을 수가 있어요. 이거 굳이 세탁해야 되나? 보기엔 너무 깨끗하고 예뻐 보이죠? 물에 담가서 물만 담그면 안 보이고 세제를 풀어서 주물러 보면요. 굉장한 꾸정물이 나옵니다. 얘네가 공장에서 바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꼭 세탁을 하셔야 돼요. 예외가 있습니다. 뭐가 예외냐? 손염색실. 오로지 손염색실만 가지고 뜨셨으면은 굳이 세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염색하는 과정 자체가 염료를 이제 물에 넣고 염료를 풀어가지고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염색을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물 빠짐 방지와 이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렇게 말아놓고 타래들 이렇게 막 놨는데 그 다른 타래들끼리 이렇게 놔뒀다가 이염되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헹굼의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염색실 사장님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 섬유유연제 같은 걸로 빨아가지고 향기가 좋게까지 처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손염색실만 가지고 뜬다. 그러면은 세탁을 스킵해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는 없어진 추억의 갓도얀. 갓도가 스페인어인가? 스페인어인가? 이탈리아어인가? 불어인가? 암튼 그 유럽권의 말로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갓도님이 고양이 집사여가지고 이렇게 갓도얀으로 해놨었고 이제는 장사를 접으셨어요. 그래서 스토어가 닫기 전에 요거를 합사해서 뜨신 편물을 보고 스와치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그 스와치가 잘은 기억이 안 나요.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흰색에 합사해야지 생각을 하고 샀는데 핑크색 베이스 안에 합사를 한 걸 봤거든요. 그게 색감이 굉장히 후르츠 펀치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 요게 아마 50g짜리 타레를 제가 매듭을 지어서 한 볼로 두 개를 감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100g이에요. 근데 아마 100g당 800m 정도의 길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라진 않을까 하면서 샀는데 갓도님이 샘플 스와치를 뜨고 남은 볼을 그냥 통째로 보내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로 주신 이유는 제가 그때 갓도님이랑 다른 분들이랑 러브모드 한뜨방을 열어가지고 제 첫 한뜨방이었는데 거기서 엄청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갓도님 염색실 판매하실 때 사장님이실 때 방문해서 놀러 가가지고 같이 염색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렇게 친해진 상태에서 돌아와가지고 한참 뒤이긴 한데 요거를 주문을 했더니 요거 그냥 같이 넣어주셨다고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감사히. 그때 근데 아마 스토어 정리하실 생각이셨어서 갖고 있는 재고들을 막 털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개이득이죠. 아무래도 1200m는 남을 텐데 분명히 800 가지고 충분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염색실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저는 아직 요 비니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거든요. 비니를 뜨고도 실이 남았습니다. 얘네는 그래서 그냥 남을 운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요 정도면 정말 탈탈 털어 쓴 거긴 하잖아요. 무게를 재볼까? 저 저울 산 뒤로 이게 산지 얼마 안 된 저울이거든요. 그래서 무게 재기에 중독됐어. 헬로. 44.5g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5g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20g 중에 15g 정도 여기에 썼고 왜냐면은 제가 20g 남았다고 했을 때 아마 63점 얼마 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20g 가까이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20g까지는 들지 않은 그리고 얘도 좀 더 썼어요. 얘도 재볼까? 얘도 그때 이 지관이 10g 정도 되고 그래서 30 얼마 남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얘는 아마 더 남아있을 것 같아요. 얘보다는 덜 썼을 것 같거든요. 23g. 그러니까 한 10g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 30g 정도 나오면 맞는 거예요. 한번 재볼게요. 어잉? 얘는 37.6g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러지? 희한합니다. 희한하네요. 뭐 제가 이 10의 자리수만 정확히 기억을 하고 1의 자리수랑 소수점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7g이나 더 나오지?
아무튼 닥닥 끌어다 썼지만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얘네는 언젠가 배색실로 쓰거나 아니면은 추가로 또 구매를 해서 옷을 뜰 때 모자랄 때 쓸 수 있는 용도로 남겨두면 될 것 같아요. 염색실은 요만큼씩 남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잘 모르겠긴 해요. 얘가 5g 정도 남았으니까 다음에 요거 시킬 때 한 200 정도, 200g 정도 사고 쪼달리는 마음으로 뜨더라도 얘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요 실이 다른 실이랑 헷갈리지 않게 어디 지관에다가 요게 그 부산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실을 매장에서 사거나 하면은 라벨지를 여기에 붙어 있던 걸 떼서 안에 붙여주세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최근, 어젠가 그젠가 캐스톤을 해야 되는데 캐스톤을 하지 못해서 막 골머리를 썩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캐스톤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 캐스톤을 할 수 있게 제가 조합이랑 도안이랑 매칭을 해놓은 실은 감아놨어요. 그게 이제 요거, 하나는 요거, 후르츠 펀치 느낌의 러브모드 가디건 뜨고 싶어서 감아놨고요. 얘네는 제가 그라데이션 풀오버를 뜨고 싶어가지고 감아놨습니다. 요렇게 감아놔서 한 가닥씩 이거를 더 합사하지 않고 6볼을 저글링하면서 뜰 거고요. 제가 스와치를 떠놓은 게 있죠. 이거 이제는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익숙하실 텐데 요게 있는데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거는 요 빨간색 줄무늬 부분을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얇은 줄무늬로 들어갈지, 그러니까 이 하늘색 부분이 대부분이게 되겠죠. 또는 제가 또 따로 해보고 싶은 거는 여기서 선을 딱 그어서 이 위로는 하늘색이에요. 근데 이 아래로 요만큼은 빨간색이야. 근데 다시 여기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하늘색으로. 그래서 되게 이거를 스트라이프로 불러도 되는 걸까? 헷갈리는 정도의 아주 굵게 배색이 들어가는 스타일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소매도 똑같이 연결되게끔. 그래서 누가 나는 하늘색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누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찍 긋고 간 것처럼 그런 거를 할지 아니면 줄무늬로 갈지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은 요즘 줄무늬 너무 뜨고 싶기는 해서. 근데 그거는 이 그라데이션으로 굳이 뜰 필요는 없고 제가 조금씩 남은 에어울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에어울이 남으면 제가 요렇게 남거든요. 요런 식으로 무게 중독, 저울 중독 120. 그러니까 100g이 조금 안 남은 거고 얘는 더 조금 남았겠죠? 87이니까 얘는 뭐 한 50g, 얘는 한 80g 정도씩 이렇게 조금씩 남은 에어홀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를 가지고 스트라이프 배색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 조금씩 남은 에어홀로는 완전 페어아일 스타일의 배색을 하고 싶다. 제가 이거로 재미를 너무 봤나 봐요. 이거 너무 재밌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데에서 참고해서 뜬 무늬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안으로 내지도 못하고 예쁘다고 사람들이 많이 해주기는 하는데 저가 어디에 이제 올리기에는 양심에 너무 찔리는 거죠. 그래서 배색을 차트를 그려가지고 무늬를 하나 짜서 배색 니트를 낼까. 왜냐면은 핏이 아직 마르는 중이기는 한데 되게 마음에 들게 나왔거든요. 조금씩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걔네는 되게 간단한 수정이라 가지고 저걸로 도안을 내도 되겠다. 저런 스타일로 핏이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아마 강아지가 저 반갑다고 막 달려와서 이렇게 칵 한 걸 거예요. 이렇게 촥. 너무 아파. 아무튼 3000포로 쉴 틈 없이 새는 유캔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을 감기는 감았는데
얘네가 각각 한 50g 언저리 정도 되고 얘네는 각각 20g 언저리쯤 되거든요. 그래서 뜨다가 요거를 염두에 두고 뜬 거기는 한데 어차피 요렇게 가더라도 중간에 한 번 더 감아야 돼요. 요게 딱 200g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어차피 감을 거기는 한데 일단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꼬지크럽 2기 모집이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12월이 오면 2기 모집 이틀을 할 겁니다. 괜찮아. 1기 때도 그렇게 2번 트라이해서 모였으니까. 네. 그때 이제 뭔가 새로운 모집으로 얘를 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뻐. 얘도 실 많이 준비해놔서 남으면 비니 만들어도 너무 힙하고 귀여울 것 같아요. 그죠? 되게 화려한 스트릿 무드가 날 것 같습니다. 고민이야. 이렇게 해서 전체가 빨간색. 근데 밑에 다시 하늘색. 아니면은 얘네가 스트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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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프. 이것도 귀여울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열심히 고민을 해볼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분량이 좀 뽑혔는데 이 뒤에 저는 튜토리얼도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튜토리얼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디어 스웨터 어제 촬영하면서 촬영 전에 오후가 되기 전에 오전 동안에 열심히 떴는데 그 뒤로 못 잡아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른 날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이고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왔어요. 이유는 제가 케이블을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되게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케이블을 교체할 때 제가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은 전구 마커 2개가 필요하고요. 교체할 케이블 지금도 되게 좁은데 앞으로 앞판, 뒷판, 소매 레글런 늘림을 들어가야 돼서 교체 후에도 작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더 커지면 판물이 너무 처지면서 손목이 아파가지고 저는 쓸 때 최대 80cm까지 보통은 그렇게 씁니다. 아무튼 오른쪽 바늘을 뽑아서 요 조임키 끼우는 곳에다가 전구 마커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바늘을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전구 마커 때문에 더 이상 코가 빠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미리 전구 마커를 껴뒀는데 여기에다가 바늘을 체결해주고 사실 근처에 조임키가 있으면 이렇게 전구 마커를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전구 마커는 바늘이 없는 쪽에다가 끼워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늬대로 쭉 다 뜨시고 그게 끝나면 여기에 바늘이 대롱 걸린 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풀어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바늘 교체가 끝납니다. 제가 근데 차트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아이패드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차트를 못 봐요. 근데 이 마이디어 스웨터 무늬가 지금 반쯤 익숙해지고 아직 완전히 외워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로 늘려나가면서 생기는 무늬도 있기 때문에 이게 늘림이 되게 특이해요. 그 홀수단 늘림이랑 짝수단 늘림이랑 같이 섞여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간격이 되게 특이합니다. 뭐랄까 아무튼 되게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당분간은 계속 차트를 보면서 떠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를 촬영하면서 뜨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코를 잡은 게 있습니다. 제가 캐스톤을 워낙에 엄청 미루는 편이다 보니까 그냥 빨리 캐스톤을 일단 해놓고 손이 빌 때마다 손 떼놨던 프로젝트들을 뜨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새로 잡은 것들을 보여드리자면 우선은 새로 뜨는 거 말고 잡고 있었던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Fair Square 뜨고 있었던 거고 소매 분리를 했습니다. 소매 분리를 해가지고 그냥 허리줄임 넣어가면서 쭉쭉쭉 떠가면 되고요. 요거는 그래서 당분간은 튜토리얼 촬영이 끝났어요. 다시 목단 할 때, 아니다. 몸통 바인드 오프 할 때 기법 영상 찍으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목단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그냥 서술만 해놔도 크게 무리 없는 기법들이라서 그렇게만 남은 상황이라 얘는 이제 영상 찍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고 쭉쭉쭉 떠도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또 제가 캐스톤한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를 했을 텐데요. 800g 정도 됐던 800까지 안 됐나? 600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정할게요. 700, 그 정도 됐었던 부클사 콘사하고요. 요거 1합짜리로 더 크게 감겨 있었던 거를 얘는 2합으로 감아둔 거고 여기에 1합이 나머지가 감겨 있어요. 이렇게 3합을 5mm로 잡고 지금 너무 찌깐한데 이거 목도리 뜨려고 뜨고 있어요. 제가 베를린 스카프 도안은 안 샀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스타일로 떠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별 싫고 잡아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원작이 7mm이고 저는 5mm이기 때문에 이게 코수도 많이 다를 거고 아마 폭도 제가 도안을 안 샀으니까 정확한 폭을 모르잖아요. 폭도 많이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 폭 때문에 많이들 뜨다가도 푸르고 다시 뜨시던데 저는 그냥 만족하고 뜨려고 합니다. 뭐 어차피 생존템으로 방한용으로 뜨는 건데 넓으면 어떻고 좁으면 어때 따뜻하기만 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뜨고 있고요. 저는 마지막에 이 프린지를 아이코드 기계로 떠가지고 연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를 몇 코였지? 96코였나? 96코 잡았고요. 그랬을 때 너비는 한 21, 2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무념무상으로 뜰 수 있는 무매, 줄임도 없고 늘림도 없는 원통 뜨개로 잡은 건데 이게 부클 사이다 보니까 게다가 합사잖아요. 연사도 아니고 그래서 뜨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정신 놓고 뜨려고 잡은 건데 정신 놓고 뜨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요 Fair Square 이게 제가 솜솜뜨개 금음 콘사를 사가지고 뜨고 있는데 금음이 이제 보름의 업그레이드 버전 느낌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름은 제가 써본 적이 있는데 되게 보들보들하고 퐁신퐁신하고 얇은 실인데 엄청 부풀어가지고 되게 가볍고 따뜻하고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터치감도 엄청 부드럽고 자극감 없고 근데 얘가 언니 버전인 거니까 여기에 아마 캐시가 들어가는 게 좀 달랐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구매해서 써보는데 되게 뜨는 감이 이 실이 꾸득꾸득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늘에 달라붙어서 잘 안 넘어가고 잘 안 끌려오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 되게 뜨기 불편하다. 생각보다 되게 실이 꾸덕거리고 별로 안 부드럽다 생각하고 얘를 잡고 뜨다가 다시 얘를 잡았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잘 떠지더라고요. 얘를 뜨고 나니 얘는 천사였다. 지금 그래서 뜨는 감이 아무래도 제가 3mm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금음으로 뜨고 있는 Fair Square가 가장 뜨는 감은 좋고요. 얘는 뜨는 감은 거지 같은데 별 생각 없이 하염없이 뜰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제가 또 이렇게 늘림, 줄임, 무늬 없는 요 무늬를 굉장히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cm씩 저한테 숙제로 억지로 뜨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실까요? 편물이 살짝 돕니다. 근데 도는 건 뭐 괜찮아. 목도리인데 뭐 돌면 어때? 목에 이렇게 두르면 티 안 날 것 같거든요. 옷은 특히 가디건 아니야 풀오버도 돌면 짜증나는데 목도리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요 마이디어 스웨터는 앞뒤판 방금 딱 앞뒤판이래. 네크를 방금 막 연결해가지고 지금 여기 진짜 한 단? 한 단 있습니다. 요것도 뜨는 감이 별로 안 좋아요. 되게 얘는 세탁하고 나면 터치감 되게 부드러울 것 같은데 러스틱한 느낌이 아주 조금 있거든요. 이건 없다고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만졌을 때 되게 보송보송한 느낌인데 근데 이제 제가 자주 쓰는 에어울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더 러스틱한 느낌인 실이고 얘는 이 탄탄한 느낌 때문에 세탁을 하고 나서도 잘 안 풀린대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세탁을 할 생각이고 제가 다른 그러니까 평균 체온에 비해 살짝 체온이 낮은 편이어서 저한테는 40도만 돼도 되게 따뜻한 물이거든요. 40도가 안 될 정도로 30도에서 40도 사이 한 38도? 35도에서 38도 그 언저리 온도로 세탁을 할 것 같고요. 벌써 세탁할 생각부터 하고 있어, 지금. 레글런 늘림도 다 안 끝났는데. 이것도 얼른 뜨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 계획대로라면 오늘은 요거 소매분리까지 달리고 요거 숙제로 10cm 뜨고 요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얘가 몸통이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러고 계속 도안 보면서 떠야 돼가지고 되게 재미가 없어요. 저는 앞에 뭘 틀어놓고 뜨는 게 재밌는데 얘는 도안만 봐야 되니까 그리고 도안을 막 한 코 한 코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레글런 늘림 때문에 이번에 무슨 코로 늘리는지 이게 되게 헷갈리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늘림이 되게 특이한 게 안뜨기 코로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겉뜨기 코로 바꾸고 그러는데 그게 저는 이해는 안 가서 조금 바꿨어요. 네크라인에 붙어 있는 데는 어차피 시접이라서 그리고 앞면에서도 이게 계속 꽈배기도 있고 늘림도 있고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앞뒤판 자꾸 앞뒤판이래. 앞넥을 합치기 전에는 이 네크 쪽에 있는 코들은 안뜨기로 늘렸다가 나중에 겉뜨기로 바꾸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그냥 겉뜨기로 처음부터 늘려가지고 떴고요. 안 그러면 제가 헷갈려가지고 안 바꾸더라고요. 걔는 어차피 시접이 될 부분이라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아, 이게 차트가 그 앞뒤판 차트랑 소매 차트랑 있는데 서로 다른 페이지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그 반쪽 뜰 때마다 앞판에서 반쪽이 아니구나. 이 네 섹션으로 따졌을 때 한 줄당 네 섹션,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막 내려왔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무늬는 제가 외워서 뜰 수 있으니까 여기 늘림 부분만 한 페이지에 볼 수 있게 해서 어차피 좌우 반전일 테니까 이쪽이랑 이쪽이랑 다 그려주지 않고 여기만 이렇게 그려줬으면은 되게 그냥 걔를 인쇄해서 펼쳐놓고 앞에 영상 틀어놓고 뜨면서 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도안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서술에서 차트로 넘어가야 되고
차트에서 또 페이지도 계속 넘겨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요. 제가 이래서 다른 작가님들의 도안을 잘 안 뜨나 봅니다. 제 문의는 제가 생각한 거니까 그냥 외워서 뜨면 되는데 다른 작가분들의 거는 외워서 뜨기에는 제가 너무 초면인 거죠. 그래서 이게 도안 자체가 불편하게 작성이 됐다라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뜨는 그 뜨개 루틴 특성상 다른 작가분들의 도안은 좀 더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간단한 무늬가 아닌 이상. 근데 이거 제가 무늬가 복잡한 게 마음에 들어서 고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선택한 재앙이기 때문에 제가 품고 가야 되는 일이죠. 근데 하소연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댓글을 써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엄청 계속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막 긴 수다 영상은 사랑입니다. 이런 내용이 엄청 많이 달리고 근데 저도 알아요. 긴 뜨개 수다 영상 사랑이죠. 저도 그렇게 보는 채널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다음에 볼 때 댓글을 좀 열심히 달아야겠어요. 이게 되게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불행히도 새로 추천받은 그 뜨개 수다 영상들이 몇 개 없고 일단은 몇 개 없어요. 두 개? 두 채널을 추천받았는데 둘 다 20분 언저리 아마 20분 안쪽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 길이라서 제가 오늘 수다 영상만 지금 벌써 15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잠깐 들릴 생각으로 온 거였는데 벌써 15분. 근데 아까 이거 가지러 간 그거 자르고 나면 좀 더 짧아지긴 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저는 긴 영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뜨개 관련해서 유튜브 해보고 싶었다. 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연말에 시작을 했거든요. 만약에 뜨개 채널 개설하게 되시면 그 자막 위주의 브이로그는 많이 있으니까 수다 위주의 40분 이상의 영상으로 데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고 혼자 막 주절주절 얘기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연말에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굴렸는데 원래 그 해 여름에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카메라를 딱 켜고 거짓말 안 치고 5분 동안 나는 할 말을 미리 준비해왔는데 계속 말을 고르는 거예요. 지금은 말과 말 사이에 3초가 뜨는 것도 참지 못해서 계속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한 3분, 5분 켜놓고 말해야지 하는데 너무 긴장돼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가 생각해둔 말을 적어서 해봤어요. 저는 이거 처음에 안 적은 이유가 대본이 있고 대사가 있으면 내추럴함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내추럴한 느낌으로 채널을 굴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정해진 뭔가 기준, 규격 이런 게 있으면 너무 딱딱하고 영상 자체가 저는 좀 풀어진 영상을 좋아하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죠. 제가 운영을 하면서 너무 부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했는데 급기야는 멘트를 작성을 해서 여기 메모에 요만큼 띄워놓고 촬영을 했는데 진짜 무슨 그 대학교 발표 막 이런 느낌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다를 떨려고 온 건데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유캔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러면서 갑자기 막 엄청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제가 못 견디겠어가지고 없앴어요. 저 깊은 바닷속으로 없애버렸고 영구 삭제해버렸고요. 그 뒤로 반년 동안에 계속 열고는 싶은데 열 엄두도 안 나고 바쁘고 그러다가 제가 발목을 다칩니다. 깁스를 해서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집안에서도 목발 짚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냥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영상이나 찍어보자 해서 뜨개 수다를 시작한 게 요렇게까지 왔습니다. 뭐 막
짧으면 5일마다 올라올 때도 있고, 안 올라오면 한 달도 넘게 안 올라올 때도 있고, 기복이 있는 뜨개 수다지만 어떻게 저렇게 지금 여기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카메라를 보고 자연스럽게 말하기까지 몇 번의 시도가 필요하다. 처음에 너무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컨티넨탈 처음 배울 때랑 똑같아요. 컨티넨탈 기법도 처음에 뜨면은 막 코가 막 그 전에 플리킹이나 아메리칸으로 떴을 때는 착착착착착 이렇게 됐던 게 막 우우우우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안 뜨기 할 때 막 손 실 주체 안 되고. 근데 그게 몇 번의 시도를 거친 뒤에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컨티넨탈 기법을 쓰게 되고, 이제는 플리킹이 너무 느리고 불편하고 아파서 배색할 때 쓰는 거 아니면 잘 안 쓰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카메라 켜놓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오면 너무 쪽팔릴 거예요. 이 영상 아무도 안 보고 버릴 건데도 찍은 그 상황 순간 자체가 부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런 베테랑들, 베테랑이 맞나? 아무튼 한 1시간 분량의 뜨개 수다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화이팅! 지금 공급과 수요가 너무 맞지가 않아요. 제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인데 저는 무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뜨개 수다는 무한 제공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화이팅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촬영 장비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초반에는 저는 이제 초반이 지났죠. 한참 지났는데 초반에 저는 핸드폰 그리고 핸드폰 안에 있는 내장 마이크 그리고 이제 아빠가 어디서 받아온 삼각대 그러니까 초기 비용 0이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했고 삼각대가 없으신 분들은 삼각대를 준비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는데 마이크를 사야 되나? 편집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은 저는 마노메이드님 영상을 보고 블로라는 V, 근데 이거 좌우가 이렇게 뒤집히나?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죠? VLLO. 블로라는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아이패드에서 편집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나중에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쓸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간단한 컷 편집 같은 거는 충분히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막 같은 것도 무료로 제공이 되고 다양한 기능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블로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혹시 뭘로 편집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프리미어나 그런 고사양의 프로그램으로 돌려도 되지만 굳이 이런 간단한 컷 편집만 할 건데 영상 길이도 엄청 긴 거를 헤비한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렌더링 하는데 막 천년만년 걸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프로그램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점점 제 아이패드 거치대가 고개가 고꾸라지고 있는데 혹시 아이패드 거치대를 쓰고 계신 분 중에 이 고개 고꾸라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선배님이 계시다면 꼭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원하는 앵글에서 찍고 싶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네요. 아무튼 잠깐만 찍고 갈 생각으로 시원하게 20분 이상 수다를 떨고 저는 이제 뜨개 하러 갑니다. 다른 날에 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쁜 쌩얼 공개를 하는 이유는 이 모자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조금 고쳐서 떴고 그래서 드디어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그 전에는 요 정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써도 약간 모자란 느낌?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그땐 되게 모자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안정감 있게 기장을 늘려주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얘를 그래서 자꾸 입고 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요번 영상까지만 제가 자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모자까지 맞춰서 떴고 친구 줄 양말도 F5에서 야무지게 리본까지 감싸놨습니다. 오늘 이제 여태까지 찍었던 거를 편집해가지고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갈무리 할 겸 돌아왔고 이번 영상에서 그래서 F5가 얘가 나왔는데 얘가 좀 얘기했나? 유감인 게 이 똑딱이를 제가 달아놨어요. 이 버튼밴드를 다 풀고 다시 뜨는 거를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들부들한 버튼밴드의 편물이 이 작은 콩알만한 똑딱이에서 그 받아야 되는 힘을 다 받쳐주질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그러고 똑딱이가 되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부악 뜯고 탁탁탁탁 잠그기도 힘들어서 요렇게 입고 요렇게 벗는 방식으로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거가 무늬가 진짜 많은데 제가 기성복을 보고 좀 따라한 거라서 얘를 도안으로 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대신에 얘를 참고해서 좀 비슷한 무드를 낼 수 있는 식으로 한번 배색 도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크 치고는 핏이 되게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토대로 좀 계산을 해서 할 생각이고 오늘 쩐유님을 만났어요. 오밀조밀 잡화점에 방문하겠다고 미리 연락을 하고 가가지고 이제 같이 수다도 떨고 거기에서 이제 쩐유님이 뜨신 프로젝트도 입어보고 요것도 제가 벗어서 입혀보고 했는데 저는 요게 딱 마음에 드는 핏이거든요. 오버사이즈로 적절히 외투 느낌인데 이걸 쩐유님한테 입혔을 때도 사이즈감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서 더 품이 커지면은 웃겨질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얘를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도안을 낼 때 그때는 단추구멍을 기필코 내고 단추를 달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즈를 원사이즈로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가 쩐유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적어도 3 사이즈까진 나와야 되나 했는데 요거를 입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다시 원 사이즈를 해도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기약이 없어요. 언제쯤 하게 될지 기약이 없고 일단은 지금 페어스퀘어를 12월 중순 전에 내는 게 목표라서 걔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자가 너무 귀엽게 나와줘가지고 요렇게 모자를 그 사이에 하나 더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렇게 배색 비니 하나 더 뜨고 싶어가지고 무늬를 좀 짜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아이패드가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무늬를 짜기 전에 이제 제가 충전기를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 실컷 하고 그 다음에 무늬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얘기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페어스퀘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영상도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저는 항상 댓글에 목말라 있습니다. 언제든 댓글 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